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8주차 1교시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과제 제출 형식의 중간고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제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고 이는 평상시 강의처럼 사우 클래스룸에서 비디오 2편 각 25분 내외를 시청하고 출석 체크를 마치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 형식으로 출제된 20문제를 풀어 답안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과제 제출 형식의 시험 기간은 일주일, 즉 10월 19일 11시부터 10월 26일 11시 50분까지이며 제출 마감은 10월 26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3. 답안지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미숙한 학생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답안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jkleeh@sau.ac.kr입니다. 4.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험이 임하는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며 먼저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8주차 비디오 강의 2시간을 청취하여 출석 체크를 합니다. 둘째, 비디오 청취 후 구글 클래스룸에서 시험지와 답안지 양식을 열고 문제를 푼 후 답안지를 구글 클래스룸 8주차 2교시에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제출 기간은 10월 26일 오전 11시 50분까지입니다. 셋째, 답안지를 업로드할 줄 모르는 학생은 이메일로 제출 마감 기간까지 답안지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4. 기타 의문사항은 카톡 공개 단톡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중간고사 대비 복수 및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30문제 가까이 정리를 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잘 풀어보면은 과제물 형식으로 제출할 그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험 범위는 1주차부터 지난 시간까지 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리더십의 정의. 맨 처음에 학습한 내용이죠. 리더십은 조직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성패, 목표,
목표, 영향력, 성패, 고난, 영향력 등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뭐라고 했죠? 처음에 리더십은 조직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은 목표와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보면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2번 동기부여 방법. 동기부여 방법에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으로 무엇은 동기부여 대상자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더욱 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마도 퀴즈에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무엇이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긍정적인 강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도전 기회 제공, 창의적 문제 해결, 코칭 방법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긍정적인 강화법, 즉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가지고 격려해서 더욱더 잘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긍정적 강화법 되겠습니다. 3번도 역시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죠. 보기가 4개 주어져 있는데요. 1번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다. 이 말은 리더십의 정의로 나온 설명이죠. 맞는 말이죠. 2번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셋째, 리더십은 리더의 권위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므로 리더의 지위, 전문성, 자질 및 특성과 관련된 속성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리더 영향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네 가지 지문이 다 맞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틀리게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여기서.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설명은 다 맞는 얘기인데 틀린 설명으로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유의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가 대비되어 있죠. 대체로 리더는 혁신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것, 사람을 중시하고 정신적이며 리스크를 무릅쓰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죠. 그에 반하여 관리자는 상황에 수동적이고 관리지향적이며 과거지향적이죠. 체제나 기구를 중심하죠. 사람보다. 정신적이기보다는 기계적이고 위험을 회피하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할까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리더와 관리자에 대한 설명에서 설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황 창조자가 리더인데 이걸 관리자라는 데다가 갖다 놓고 관리자와 리더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민주적 리더십 유형은 지문이 3개가 나왔네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토론의 장려, 거부권, 그리고 보장. 이 3가지는 민주적 리더십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지문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때 정보의 제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질문 금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질문 금지는 독재 유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민주적 리더십 유형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 외에 틀린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 주세요. 6번 민주적 리더십 유형은 해서 지문이 하나가 추가됐네요. 의견 수렴에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문제를 좀 다시 분석을 해보면 민주적 리더십의 유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토론의 장려, 거부권의 보장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의견 수렴에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단점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 6번은 좀 애매한데 민주적 리더십 유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과 관계가 깊은 것은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은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 사용되는 리더십인데 서로 인간관계가 서로 계급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단의 목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목표를 달성한다. 연구 성과를 가져온다. 이런 좀 폭이 넓고 약간 그 뚜렷하지 않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 목표에 집단의 성원들이 몰입이 돼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집단의 비전과 책임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트너십 유형은 평등, 집단의 비전 공유, 책임 공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질문 금지, 뭐 모든 정보는 내 것 이런 그 권위적이라든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같은 민주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파트너십과 관련이 좀 먼 얘기죠. 서번트형 리더십 유형은 그 어떤 것인가 할 때 보면은 구성원을 섬긴다, 구성원 중심이다, 구성원은 동반자다, 경청한다, 공감한다, 설득과 헌신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서번트형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는데요. 서번트형 리더십 유형과 관계가 먼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 이것은 서번트형 리더십 유형이 아니죠. 국어 문제로 코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코칭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 2번 권한을 위임한다. 3번 훌륭한 코치는 뛰어난 경청자이다. 4번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번 코칭 과정을 반복한다.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 거리가 먼 것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지문이 다르게 진술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칭 과정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인파워먼트의 장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인파워먼트란 것은 이제 권한위임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권한위임이라는 것은 리더가 가진 모든 권한을 리더가 다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동료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걸 갖다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그럼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을. 1번.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거는 인파워먼트로 인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2번. 조직의 구성원들은 좋은 기회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인파워먼트가 되면은 즉 구성원들은 권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좋은 점이죠. 3번. 주어진 일을 해내는 책임과 역량이 증대된다. 당연히 인파워먼트가 되면은 권한 위임이 되면은 책임과 역량이 늘어나니까 증대될 수가 있죠. 4번.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 이 중에 진술이 하나가 다르게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어진 일을 해내는 책임과 역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나온 진술이 되면은 그게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 이건 이제 여러 번 강조한 브레인맵에 대한 이제 진술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고안하여 생각한 바, 가로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과 글로 적어두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생각지도. 뭐죠? 브레인맵이죠, 브레인맵. 이 브레인맵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 중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틀린 사람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 공식적인 리더십의 태도는 무엇이 무엇과 무엇을 지정하여 지도자로 세우고 무엇을 해준 때로부터라고 알려진다. 이것도 약간 특별한 내용이라 기억이 날 겁니다. 성경 얘기가 나왔죠. 공식적인 리더십 태동은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지정하여 지도자로 세우고 고난임을 해준 때로부터라고 알려진다.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휘하는 사람이 1000명인 경우에 그 지휘자를 이제 지도자를 천부장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자기 지휘하는 사람이 100명인 경우에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수십만 명의 민족을 다 그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 위임을 해준 거죠.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식적인 리더십의 태동은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지정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고난 위임을 해준 때로라고 알려진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죠. 비디오 2에서 계속 그 문제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